과거 전통적으로 이상하게 단기 고점에 꼭 그 대주주 블록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투자들은 좀 조선주 쉬어가자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러면 조선주에서 돈이 빠지면 다른 데로 또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불편한 이슈 나왔다. 그래서 저는 주가는 당분간 좀 부진할 수는 있지만 다만 이건 수급 문제고 실적이 지금 고점이 아니에요. 이번 실적을 봤더니 너무 놀라워요. 6월에 이제 일단 테슬라가 두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그 일론 머스크가 복귀해요. 네. 아마 5월 말로 알고 있고 네. 로보택시 나옵니다. 네. 텍사스에. 그러면 네. 이제 약간 테슬라 밸류 체인도 지금 소외돼 있지만 네. 볼만하다. 네, 그렇군요. 5월 중순부터는 한번 좀 준비해볼만.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 네. 거기에 테슬라 이제 관련해서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밸류 체인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일단은 지금 보면은 또 자동차 얘기도 좀 한번 다시 말씀 좀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미국 수출에 이제 지난달부터 25% 관세 이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대차가 근데 이런 가운데 1분기에 이제 컨센서스 좀 상회하는 실적을 좀 냈어요. 근데 최고 실적의 주요 요인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환율 효과가 좀 컸어요. 네. 환율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그것도 좀 있었고 이제 시장에선 또 일부 사재기 있지 않았나. 미리 좀 당겨서 이제 반응했다는 그런 부분도 좀 네.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이건 현대차에만 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실적을 내도 주가가 안 가요. 아까 그 삼성전자랑 좀 비슷하죠.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진짜 문제는 2분기거든요. 네. 이제 관세 영향. 근데 이것도 좀 애널리스트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게 관세 더 지켜보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도 있고 오히려 일부 이제 증권사에서는 그 코로나랑 좀 비슷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망이 좀 많이 깨지게 되니까 그럼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수급이 잘 안 돼서 네. 결국엔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그 코로나 때 좀 그랬잖아요. 그랬죠. 반도체 공급 네. 없어. 그래서 의외로 자동차 안 좋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돈은 엄청 벌어버렸어요. 네. 이 자동차 값이 올라가고 재고가 줄고 네. 인센티브도 줄 필요가 없어 버리니까. 세상 알다가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완전 반전이 네. 일어났죠 당시에. 근데 그때는 또 코로나 때고 지금 또 관세 충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된 건데 보도가 나온 게 그 부품은 좀 관세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부품을. 자동차 부품도 네. 지금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아마 자동차 관세 이제 뭐 어차피 관세가 부과 안 되겠지만 부품 수입하면 이게 관세 들어가거든요. 부품은. 근데 그걸 면제해주면 미국 내에서 조립하는 기업들은 되게 이제 경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관세 안 내는데 차관세를 안 내는데 부품까지 안 내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유리해져 버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딱 본 순간 제일 수혜받는 건 테슬라예요. 당연히 테슬라가 제일 그렇죠. 많이 수혜를 받고 그다음 포드, GM은 해외 비중이 좀 높아요. 그 GM은 좀 네. 오히려 현대차보다 더 네. 피해를 크게 보는데 근데 현대차한테도 전 나쁜 그림은 아닌 게 현대차는 지금 작년까지는 이제 그 해외 비중이 높았지만 그러니까 그 미국 외 비중이 높았지만 작년 10월부터 조지아 공장 이제 가동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미국 비중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생산 비중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외국산 부품까지 이렇게 관세 면제를 해주면 당연히 현대차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그 이 외국산 부품에 대해서 좀 관세 면제만 해주면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자동차 업종이 뭐 좋아진다 이거는 사실 좀 당장은 쉽진 않죠. 네. 관세 때문에 이런 거죠.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줄여야 되거든요. 소비를. 그렇죠. 그 소비 줄일 때 내가 매일 쓰는 뭐 그런 먹는 거라든가 뭐 치약 같은 거 생활용품은 줄일 수가 없어요. 비싸도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동차는 1년 후에 사버리면 돼요. 당장 안 하고 그렇죠. 아니 중고차 사버리든가. 그러니까 자동차 소비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현대차가 워낙 싸고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네. 우선주가 한 8%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이런 고배당주를 내년 보고 어차피 뭐 내년에 또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고 장기로 모아가시는 건 좋은데 네. 다만 당장 추도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환경이 뭐 그렇죠. 급격히 좋아지기 네. 전까지.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면 자동차 선택지를 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중장기로 좀 편안하게 내년 보고 하실 거면 네. 자동차 선택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모멘텀은 아직은 좀 어렵지만 네. 가격 자체는 뭐 자동차만큼 이렇게 밸류가
낮고 편안한 좀 이런 선택지는 그렇게 또 많지 않아서 중장기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얘기 또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1분기에도 또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록했거든요. 네, 역시 이게 또 고점 우려가 계속 좀 상존하고 있는데요. 네. 좀 상승률이 좀 남은 건가요? 아직도? 아 근데 뭐 이게 끝도 없이 오를 수는 없어요. 네. 어떤 주식이든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일단 고점 신호 하나 나온 게 산업은행에서 지분 매각하겠다 네. 하나오션. 네. 보통 이제 주가 많이 오를 때 네. 블록딜 나와요. 네. 그럼 그건 좋은 신호는 사실 아니에요. 항상 그렇죠.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근데 워낙 이게 실적이 좋아서 뭐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과거 전통적으로 이상하게 단기 고점에 꼭 그 대주주 블록딜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투자들은 좀 조선주 쉬어가자 이럴 수가 있다는 네, 얘기예요. 네. 제 말씀은 그러면 이 조선주에서 돈이 빠지면 다른 데로 또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좀 되게 불편한 이슈 나왔다. 그래서 저는 주가는 당분간 좀 부진할 수는 있지만 다만 이건 수급 문제고 네. 실적이 지금 고점이 아니에요. 네. 예, 이번 실적을 봤더니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예. 물 들어오면 네. 한참 가는군요. 네. 이 업종은. 맞습니다. 수주도 잘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촬영하는 시간 기준 어제였는데 네. 어제 제가 공시를 이제 봤는데 컨테이너선 싹쓸이 수주가 나오고 좀. 너무 놀랐어요. 그 우리나라 원래 그 중국 조선소 중국 거예요. 하던 네, 맞아요. 예. 컨테이너선은 거의 중국이 다 가져갔고요. 그 원유 운반선 같은 거 네. 있죠. 근데 컨테이너선이 한 최근에 한 20척 이상 수주 나온 것 같아요. 한국한테. 네. 이 얘기는 뭐죠? 미국 규제가 어. 이제 진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진짜 주고 있네. 이거 원래 다 중국으로 대부분 갈 수 있는 물량들이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국에 컨테이너가 단기간에 쏟아진 적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몇 년간. 이게 급격히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해운사들이 그 중국 선박 규제가 이번에 생각보다 크진 않았어요. 시장 예상보다. 그런데 알아서 이제 피해 버리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중국산 배 해봐야 나중에 미국 들어가기 진짜 어렵겠다. 그래서 차라리 한국으로 가자. 이런 좀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이런 컨테이너선 수주가 쏟아졌고 이런 집중된 수주가 결국 밸류를 또 올려버리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통 LNG 선이잖아요. 가스선. 요거 많이 하는데 지금 중국에 뺏겼던 걸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중국은 타격받고 한국은 다시 모멘텀 받고 또 거기에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2년 전에 실적 되게 3년 전인가 실적 되게 안 좋았는데 이번에 외국인 노동자들 숙련도가 엄청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예, 이익률이 딱 이렇게 튀는 거 보니까 자동화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수주 모멘텀도 좋고 트럼프도 계속 도와주는 섹터고 업종 자체 피크아웃은 아직 멀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이 수급적인 피크아웃은 좀 나온 거 아닌가. 네. 단기간 그 산업은행 지분 매각 때문에 그래서 예. 좀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주가 또 요새 좋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제 대통령 경선 후보가 탈원전 기조를 좀 뺐어요. 그 에너지 공약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도 있었는데 어느 종목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 원전주 하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내 대표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죠. 네. 항상. 네. 예. 인데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뭐 어쨌든 그동안 탈원전 했다가 또 친원전 했다가 이게 계속 역사가 반복됐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탈원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정책 기조가. 예. 근데 이건 놀라운 변화는 네. 맞아요. 이제 네. 민주당도 친원전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하고 있어서 그럼 원전 투자하신 분들 제일 스트레스가 그거거든요. 정권 네. 바뀔 때마다 이게 그러니까요. 바뀌니까. 너무 갈짓자로 가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정책 리스크는 좀 사라졌다. 물론 당연히 국민의힘보다는 강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전주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원전 모멘텀보다 해외를 보거든요. 네. 그 해외 모멘텀만 바라봤을 때 상당한 지금 모멘텀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되게 좀 편하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 특히 체코랑 이번에 이제 수주 계약이 거의 임박을 했는데 그 이제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를 선택했던 게 한국이 또 가성비가 좀 좋잖아요. 네. 좋고 빨리 만들어주고 네.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탈원전 그렇게 하던 유럽 국가들이 다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독일만 빼고 독일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네. 유독 아직까지 원전을 되게 싫어하는데 독일 빼고는 다 지금 친원전 쪽으로 돌아서는데 이번에 체코랑 만약에 계약을 하고 나면
많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계속 보고 이게 마치 방산과 좀 비슷해요. 네. 방산 그 폴란드 하고 나서 네. 루마니아 되고 막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어. 근데 이 시장도 그러면 경쟁이잖아요. 네. 그럼 딱 보면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 미국이거든요. 5개 네. 국가 경쟁인데 네. 근데 거기서 중국, 러시아 빼야죠. 네. 중국, 러시아를 그렇죠. 하진 않아요. 네. 유럽에서는. 네. 그러면 미국인데 네. 미국이나 프랑스인데 미국은 네. 건설 능력이 떨어지는 나라예요. 어. 그래서 좀 어렵고 그 네. 웨스팅하우스 맨날 딴지 걸자. 비싸지 않을까요? 거긴 또 비싸죠. 비쌀 것 같은데. 그리고 건설 능력 자체가 네. 떨어져요. 네. 그래서 불가리아 원전도 현대건설하고 웨스팅하우스가 같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웨스팅하우스가 따냈는데 아, 그 파트너를 현대건설 아. 채택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설사가 완전 네. 이 건설 수익률이 네. 세계 최고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너무 비싸고 너무 납기일이 늦어요. 이 단점이 드러났어요. 이번 네. 체코 이거 경쟁에서도. 그래서 체코가 같은 유럽인데 채택 안 해버렸잖아요. 너무 오래 걸린다 얘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또 빨리빨리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일 리스크가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딴지 건 거예요. 기억나시죠? 막 네네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합의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예. 일부를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할 수는 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리스크 없어졌으면 네. 결국 우리랑 미국과 같이 가는 그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음. 저는 원전도 이제 본격 수출이 가능하다. 야. 옛날에 중동 수출하고 10몇 년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체코 다음 타자 나올 것 같고 어. 그다음 미국도 이번 조선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원전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지만 네. 예전 같지가 않아요. 네. 많이 몰락했어요. 네. 그럼 우리랑 파트너십을 저는 맺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전략적으로. 예, 맺어야 전략적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원전도 나중에 조선업종처럼 좀 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 보시되 다만 이제 뭐 원전 ETF도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기자재 쪽에서 BHI 같은 BHI. 그런 기업도 예. 있고 근데 건설주도 괜찮아 보여요. 어. 왜냐하면 원전 시공 네, 능력은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 삼성, 대우가 예. 원래 예전부터 그 아랍에미리트 예전에 네네. 바카라 원전도 했었기 때문에 건설하고 같이 이렇게 세트로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원전은 계속 긍정적으로 네. 저는 생각. 다만 너무 SMR의 기대는 너무 하지 말자. 왜냐하면 네. 물론 좋은데 네. 상용화가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2030년 정도 돼야 되니까. 근데 그것만 보고 만약에 원전을 해버리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이 상용화 자체가 기니까. 그래서 저는 SMR은 보조 역할로 보시되 네. 그 주는 우리나라가 해외 원전 수출할 때 수혜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먼저 바라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제 공매도 전면 재개됐잖아요. 근데 시장 반응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매도가 좀 확실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외국인 뭐 외국인들이 중심으로. 원래 예. 예전부터 많이 네네. 했으니까 근데 공매도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좀 이게 그 많이 오른 거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진 않았고 네. 조선 방산보다는 그 펀더멘털이 좀 안 좋았던 2차 전지 네. 거기에 좀 이쪽은, 집중됐. 거기에 좀 집중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빠져서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공매도의 가장 큰 타겟은 펀더멘탈. 이게 좀 취약한 쪽이 좀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지만 시장에 그냥 한 며칠 정도의 영향을 줬지 그 후로는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공매도 지금 분명히 풀렸는데 공매도 얘기하신 분들은 별로 또 없어요. 최근에는 예. 지나간 것 같아요. 예, 그 그냥 이슈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지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잘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어쨌든 재개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 그거 하나가 있죠. 그 MSCI 편입되는 네네. 거. 예. 네. 어쨌든 거기서 요구한 그렇죠. 게 그거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좀 어. 선진 지수가 편입이 됐으면 우리가 해줄 건 이제 다 해준 것 같거든요. 외환 시장도 뭐 좀 지금 새벽 2시까지 열어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외국인들 편의를 지금 많이 봐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MSCI가 우리가 한 만큼 요걸 좀 선진주세 편입시켜주는 거.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에 또 외국인들 자금이 나중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채권 시장은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내년 조금 연기됐지만 네, 좀 내년에. 연기됐더라고요 또. 근데 내년에 이제 들어가니까 네. 여기에 이제 주식까지 되면 좀 환율에 그러니까.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서 한번 그 MSCI 선진 지수에 편입되면은 그냥 러프하게 한 얼마 정도가 외국인 자금? 제가 들어올까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꽤 되는 걸로 제가 어. 기억이 났고 그 계산을 해보니까 네. MSCI 신흥에선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럼 그 그러니까. 자금이 있어요. 나가는 자금보다 어쨌든 네, 들어오는 들어온 게 자금이 훨씬 많아요. 큰 건 네.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금도 더 큰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선진지수에 들어오는 자금은 성격이 좀 달라요. 어. 여기는 되게 좀 장기 펀드들이 많이 들어요. 그렇겠구나. 그죠, 선진지상. 예. 근데 이제 신흥국은 좀 약간 해치펀드나 이 변동성이 커요, 되게. 거기 일단 투자자들이 수익 자체가 높게 설정되는 펀드일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예. 신흥국을 위험 자산으로 그렇죠. 보니까 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렇겠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어. 좋은 점 변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자금 크기뿐만이 네. 아니라 성격 자체도 성격이 롱텀으로 그래서 들어오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는 게 여러모로 장기적으로 맞겠죠. 유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불확실성이 막 증폭되니까 차라리 그럼 내수주 공략을 하는 게 괜찮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를 또 나오는데요. 어떤 분야를 좀 주목해 보는 근데 게 좋을까요? 내수주라고 다 보시면 안 되고 내수주에서 지난 몇 년간 내수는 다 안 좋았으니까 네. 안 좋았는데 좋아질 걸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뭐가 있을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요즘에 증권주 괜찮고요. 증권주도 내수주인데 네. 요새 뭐 ATS 대체거래소 나오면서 거래 네. 시간 늘었고 네. 거기다 금리 인하 이제 계속하면 채권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채권 평가익도 상당히 큰 편이고 네. PF가 제일 중요한데 어딘 정도 이제 조금 많이 근데 어떤 아직 거죠? 중소형사는 좀 남아는 있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대형사들은 네. 대부분 좀 이제 그 PF 리스크를 좀 많이 완화시켜놔서 이 뭐 금리 또 내려가면 PF는 더 안정화되니까 그런 면에서 대형사들 좋고 또 거기에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증권주도 네. 좀 부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건설주도 대표적인 내수주인데 올해 뭐 저번에 보니까 이재명 지금 후보도 재개발 좀 이제 네. 하겠다 이제 아는 네. 거죠. 네. 그 부동산 값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이 너무 적어요. 네. 우리나라 아파트 네. 공급 네. 내년이 제일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착공 늘려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사 지난 3년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 뭐 PF도 있었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자재비도 많이 안정화됐고 네. 주가도 낮고 그리고 아까 원전 모멘텀까지 네. 같이 있으니까 저는 좀 괜찮아 보이고 이건 그리고 또 꼭 내 수준은 아닌데 관세 영향을 안 받는 것 중에서 이 관세랑 이제 무관한데 네. 좀 괜찮게 보는 게 중국 관련된 기업들. 중국 중국 이제 한알령. 네. 저는 이 엔터 많이 오르더라고요. 엔토도 SM 이런 있고 것도.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JYP는 좀 실적 부진 때문에 좀 네. 상대적으로 안 좋았지만 근데 어쨌든 한알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저는 잘 모르는 이제 보이그룹인데 이펙스라는 이제 보이그룹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나라 케이팝 아티스트 중국에서 아직 못 하잖아요. 네. 콘서트 네. 허가를 안 해주니까 네. 허가를 해줬나 봐요. 거기 중국 애가 있는. 네, 혹시? 5월에 어. 중국에서 콘서트 하기로 결정이 됐다. 이거 그래서 그럼 그 뉴스가 나왔어요. 아닌가? 그럼 사실상 케이팝 아티스트 처음이거든요. 9년 만에. 어. 빅뱅 이후 지금 9년 만이에요. 어.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그동안은요 우리나라 국적 아닌 그 케이팝 아티스트 중에 미국 국적 가진 좀 이중 국적이나 그렇죠. 예. 미국인은 일부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음. 순수 한국 국적 허용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다 한국 국적이에요. 네. 그 허용을 해줬다는 건 이제 열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대형 기획사 쪽에서도 아마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중국 시장 엄청 크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이 열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 한국 드라마 그렇게 좋아하는데 네. 드라마가 이제 수출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 드라마들이 있죠. 네. 요것만 되면 드라마 제작사는 그냥 앉아서 이익이 늘어요. 왜냐면 옛날에 창고에 쌓아놓은 걸 그냥 갖다 주면 이거 되거든요. 뭐 일종의 돈 드는 것도 재고를 그냥 네. 가져서 팔 수 있는 너무 거죠? 좋은 거죠. 예. 사실 이제 그렇구나. 드라마 제작사는 제발 네. 그러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폭삭 소가수다도 중국의 어. 사람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네. 불법인데. 근데 어떻게 다 많이 봤나 보더라고요. 어. 근데 그 평가 되게 좋았고 어. 그러면 한알령이 해제된다면 이들 업체들은 사실 기존에 뭐 관세랑도 영향 없지만 네. 중국이란 모멘텀을 그냥 없던 모멘텀이 생겨버리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저는 네.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미 조금 선반영하는 것 같긴 한데 예.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더 되면은 더 예, 그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게 있다. 근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아직은 계산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론 아직 확정된 건 100% 네. 아니지만 네. 기대는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올해 이슈 중에 한알령 해제 이슈 계속 이걸 네. 단발성으로 볼 게 아니라 네. 꾸준히 한번 우리가 추적할 이거 필요가 있는 한번 거죠.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네.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됐고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5월 중시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5월은 이제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위 아래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반등도 좀 어느 정도 해줬고 위를 열려면 관세가 해소돼야 되는데 뭐 지금 아직 그런 상황 아니고 근데 관세 더 이상 뭐 관세율이 높아질 것도 사실은 또 아닌 상황이니까 그러면 투자들의 생각은 이제 종목 찾기 계속 나서겠죠. 네. 네, 어떤 걸 할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좀 이제 주목하는 게 관세가 아무리 뭐 이렇게 그 영향을 줘도 그걸 이겨낼 기업들을 계속 찾아서 투자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그게 너무 올랐으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조선업종이었고 네. 그게 미국엔 팔란티어였죠. 네. 팔란티어 뭐 관세 그렇게 때려서 유럽에 피해를 주는데도 유럽 나토에서 팔란티어 거 채택해 버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대체 불가능한 것들. 예. 뭐 아무리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도 이 회사 거 안 쓰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한번 5월에도 좀 잘 찾아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내수주처럼 영향이 아예 없거나 뭐 이런 쪽 중에서 한번 이제 고민을 해서 좀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게 또 뭐가 있을까? 예,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이제 한번 발굴해보는 네.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힌트는 좀 많이 드렸지만 그 안에서도 덜 오른 섹터들 한번 좀 잘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조선방사 뭐 다 좋지만 너무 또 주가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 뒤늦게 가면 또 그렇죠. 약간 소외당할 수 있으니까 네. 또 한번 내려오면 기회가 또 생길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6월에 요 이슈는 있잖아요. 6월에 이제 일단 테슬라가 두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그 일론 머스크가 복귀해요. 네. 아마 5월 말로 알고 있고 네. 로보택시 나옵니다. 네. 텍사스에. 아, 그러면 네. 이제 약간 테슬라 밸류 체인도 지금 소외돼 있지만 네. 볼만하다. 예, 그렇군요. 5월 중순부터는 한번 좀 준비해 볼 만.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 네. 거기에 테슬라 이제 관련해서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밸류 체인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님 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